번째 궁금한 종목들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AI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이육승 씨는 이 소식 때문에 하락에서 그렇죠. 상승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죠? 바로 모더나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에서요, 임상이 지금 2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전원 내 항체가 형성됐다는 소식, 그래서 3상으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모더나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코멘트 전해주세요. 네, 일단 최근 글로벌 시장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모더나를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이야기하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시장이고요. 그렇죠. 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선두에 서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주, 아니면 제약 바이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그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네. 또 캘리포니아에서 이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간 많이 올라왔던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그 조정을 받은 지수, 어제도 사실 이제 출발은 굉장히 위태위태했었습니다. S&P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오늘 한번 또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네. 했었습니다만 결국 모더나라고 하는 기업에서 코로나 백신 혹은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또 이제 급격하게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이제 대부분 글로벌 시장이 일단은 생각보다 강하게 출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모더나가 하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는 크게 임상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1상, 2상, 3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1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제품에 이제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 사람에게 이제 투여를 해서 그분이 항체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모더나 공식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확실히 조사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 발표한 것은 전원 항체가 생겼다. 그렇다면 남은 임상 3상도 무리 없이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코로나가 아무리 더 퍼진다 하더라도 치료제가 있으니 이제는 문제 없다라는 투자 심리가 조금 퍼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이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시장도 이겨내게 하는 이 모더나의 백신 개발 소식이었는데요. 국내에서 관련주들도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강해요. 그렇죠. 제일 강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더나 관련한 찐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뉴클레오 시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미셀에 대한 점수 한 줄 코멘트만 들어볼게요. 자, 일단 파미셀 점수를 매긴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굳이 매겨보자면 70점 정도를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파미셀에 대해서는 70점을 주는데 왜 70점을 주느냐? 어디서 또 30점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뉴클레어 시드, 이거 단어도 어렵습니다. 제약 바이오 설명하면서 저도 어려운 게 이 단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번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뉴클레어 시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유전자 치료제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코로나를 포함한 이러한 전염병이 있었을 때 치료제를 만들 때요, 이 뉴클레오시드와 같은 이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이제 그 질병에 맞게 이제 맞춰서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뉴클레오시드라고 하는 이 물질이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파미셀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이 이 물질이 사용되는지 여부보다는 그냥 테마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을 줄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주가의 위치입니다. 일단 네. 주가의 위치상 전고점을 한 번쯤은 돌파해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저녁 이 글로벌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파미셀처럼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대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네. 스캘핑이라고 하죠.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좋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방을 안 봤어요. 토론방 보고 더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게요. 파미셀의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시면요. 우선 치료제하고 다른 백신과 개발된 백신 개발과 관련한 종목인 만큼
다른 재료다. 깔끔하게 상한가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뉴클레오시드의 80%를 이 파메셀이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점적인 기업으로 성장성이 있고 임상 3상이라는데 결과가 늦어도 9월 안엔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지금 파메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네. 모더나의 찐수혜주가 맞는지 지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도 괜찮을지 그 부분을 말해주세요. 네, 일단 뭐 찐수혜주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찐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좀 원하시겠죠. 네.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제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정확하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뭐 하나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주가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오늘보다도 내일 만약에 쉬어간다면 붙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만약에 쉬어간다면요. 만약에 이제 내일도 오늘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 자리에서 붙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쉬어갈 때는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요. 다시 한번 16,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은 손절선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저는 내일 음봉 종가에 내일 이제 쉬어가는 그 시기에 한번 붙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 기회 안 주고 그냥 계속 간다.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언제쯤 매도할 수 있을까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네. 일단 전고점이 26,000원대를 한번 돌파를 하면요. 3만 원대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전고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요. 이 26,000원, 27,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루었던 고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의 고점 동시에 넘어가는 그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1차 돌파 시에는 28,000원 정도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고 3만 원 이상까지도 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꼭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저는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뭐 움직이는데 사야 되는 건 사고 싶은 거는 뭐 사야죠. 그런데 문제는 손절선을 굉장히 꼭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이거 손절선 안 지켰다면 다시 못 볼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메셀의 점수는 70점 받았고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좀 어라의야하긴 했는데 투자자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AB프로 바이오예요. 왜 이게 모더나 주냐 보니까 모더나의 창립자가 지금 AB프로 바이오의 사내이사라고 해요. 네. 사내이사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AB프로 바이오의 점수랑 한 줄 코멘트는요? 네, 일단 뭐 한 줄 코멘트가 좀 의아하겠지만 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 에비프로바이오 오늘 이렇게 상승하기 전까지 어떠한 기업인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네, 오늘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네. 사내이사가 이 모더나와 관련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좀 나왔기 때문에 네.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점수는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점수는 저는 50점을 좀 줬습니다. 왜 이렇게 짜게 줬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전주라는 거죠. 네, 동전주 특히 이제 1,000원짜리 미만인 기업은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1,000원짜리 미만 기업인 AB프로바이오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 네. 이 테마주는 대장주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의 기업 점수는 조금은 낮게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0점 주셨어요. 토론방 들어왔다 와서 50점에 대한 이유를 들어볼게요. 아시아 판권을 노리고 있는데 매도 시기를 잘 못 잡겠다 하신 분들도 있고요. 모더나 사회이사, 난 또 뭐 백신이라도 개발한 줄 알았네요. 사회이사, 사내이사가 이렇게까지 오를 일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요. 이제서야 간다라는 의견까지 받습니다. 현재도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데 에비프로 바이오가 모더나에 정말 신수혜를 볼 수 있어요. 사내이사가 됐다고 나중에 모더나가 과연 에비프로 바이오와 뭐 계약을 한다던가 같이 일을 할까요? 네, 일단 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한 면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있어야 그것도 이제 써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당 기업에 뭐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뭐 사내이사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 하나로 뭐 글로벌 기업이 이 AB프로바이오, 뭐 AB프로바이오를 제가 뭐 비하거나 뭐 깎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력이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좋은 가격대에 매도를 할 수 있는 매도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점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종목이다. 그리고 여전히 동전주다라는 거거든요. AB 프로바이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AB 프로바이오를 볼 때는 이 파미세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주를 이야기할 때 항상 대장주가 가면 2등주, 3등주가 따라간다라는 이야기,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일단 모더나 관련 테마주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이제 파미셀인데, 파미셀이 만약에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26,000원, 27,000원대인 그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면 이 AB 프로바이오도 일단 기술력과는 상관없이 테마로 엮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파미셀이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해당 기업도 1,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요. 1,000원 부근에 오면 이 자릿수가 바뀌기 때문에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돌파를 하려는 매수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파시고 그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 올라간다면 뭐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린다면 900원이 다시 9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됐을 때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 프로바이오는 50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모더나 관련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이 종목보다는 파메셀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바른손 한번 살펴볼게요. 바른손 ENA 우리가 영화 기생충으로 아주 강림이 딱 된 종목인데 오늘 이 종목도 상한가 같습니다. 보니까 영화에만 투자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모더나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2,845원까지 올랐는데 이 바른손은 점수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좀 따라하고 싶다라는 제 맞아요. 개인적인 심리도 있어서 70점을 좀 줬는데요. 네. 일단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70점이요? 50점이죠. 50점.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50점이죠. 네, 50점을 드렸는데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관리 종목 지정돼 있는 부분이 맞아요. 이 트레이딩하기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윙이라고 하죠. 오늘 사서 혹은 2, 3일, 길게는 뭐 2, 3주 가지고 있다가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 관리 종목으로 등록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언제 거래 정지라든지 그런 안 좋은 악재 뉴스가 터질지 모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이 해당 기업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변동성은 인정하고 뭐 기생충에도 투자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모더나 지분을 저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뭐 모더나 지분까지 뭐 보유 주식도 이제 좀 매수를 하면서 투자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해당 종목이 관리 종목이다라는 것 때문에는 저는 점수를 높게 드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종목이라는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토론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더나의 지분 0.01% 7억 보이면 이 관련주가 아니라 모더나 맛 관련주가 아니니까 그 맛이 나는 관련주가 맞지 않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말 레알 투자의 기재 버핏도 한 수 잡고 가겠다. 기생충 투자 여기에 모더나 투자 존경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0.0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이 지분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뭐 지분 보유라는 이 단어를 좀 쓰기도 그렇고요. 뭐 네. 투자를 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냥 주식을 좀 사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장 대비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 사실 오늘 시장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뭐 미국과 중국의 화웨이 발도, 화웨이와 유럽과 중국 관련해서 이제 5G 관련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조정을 받다 보니 수급이 쏠리는 것에 자꾸 계속 몰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오늘 바른손이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모더나 관련해서 지분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모더나 관련해서 파미셀이 올라가고 앞서 말씀드린 AB 프로바이오가 올라가면 해당 기업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글쎄요라고 좀 한번 의문부호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올라올 만큼 오늘 다 올라왔습니다. 네. 그죠?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가겠죠. 저는 만약에 내일 시초의 갭상승이라고 하죠. 이제 뭐 오늘 종가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출발을 하게 되면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파미셀도 그렇고 AB 프로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모두 전량 매도하시고 파미셀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손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수혜주만 짚어봤는데 피해를 볼 만한 종목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방역 테마주인데요.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가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손세정제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방역 테마주들은 악재일지 아닐지 이에 대한 의견 한번 주세요. 악재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가 없는 그 이전 시대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용화되는 데까지 또 엄청나게 많은 기간들이 걸릴 겁니다. 또 비용에 대한 부분, 또 안정성에 대한 부분, 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쓰고 있던 마스크 벗고 뭐 손세정제 안 쓰고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네. 저는 딱히 이제 그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그간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급락한다라기보다는요. 자연스러운 조정인 거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 그에 따른 차익 물량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는요. 방역주 50점 주셨고요. 피해야 되는 섹터가 있는지 이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이 가장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샀다라는 것인데 치료제 백신이 나온다라고 한다는 건 그 기업들에게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서 저는 의외지만 시젠이 조금은 더 조정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또 뭐 나라를 구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세계를 구했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만큼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해서 엄청난 또 점유율도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일단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료제라든지 백신의 개발은 시젠에게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이제 시즌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점에서 주의하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요.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주세요. 지금까지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